자, 이번엔 다섯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두 개의 청약 구역이 굉장히 핫 플레이스로 떠가고 있는데요. 일단 동대문구 전농동에 문을 연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용두동 청량리 3구역을 개발하는 이 아파트 40층으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유래, 여기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라는 청약 시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서울의 청약이 굉장히 어려워서 서울도 역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분양이 났던 데들도 요새 얘기 들어보면 물건들 좀 미분양 소진되고 있대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편한상 광진이었나요? 이제 그 건국대학교 옆에 있는 거, 거기도 이제 미분양들 좀 팔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청량리 쪽에서 이번에 이제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청량리 3구역, 청량리 4구역,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정비 사업으로 한양 수자인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분양 나올 예정이거든요. 동부청과 시장 정비 사업. 근데 이제 곧 첫 스타트를 청량리에서 끊었는데 청량리역 주변이 기대감이 높아요. 일단 GTX나 뭐 이런 그 교통 시설 개선이랑 그다음에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오래전 2003년부터 추진됐거든요. 예, 오래전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본격적인 첫 발을 디디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관심들이 되게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통장이 들어와서 인기가 좋아서 놀랬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분양 좋은 게 진짜 많아요. 택지지구 나올 것도 많고 정비사업 나올 것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택지지구 쪽에서는 올해 언제 나올지는 계속 나온다 하면서 늦어지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도 있고, 그다음 북일에도 작년 겨울에 그 자이가 하나 나왔지만 이제 이번에 힐스테이트가 나왔잖아요. 북일에 쪽의 중대형 물량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청약 가점제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 1순위들은 청약 통장을 못 쓰거든요. 근데 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30평형대 40평형대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순위라고 하면 가점이 아니라 추첨에 따라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순위 통장이 있으면 넣어보자 하는 분들 통장이 이제 이런 중대형. 근데 북일에는 대형 평수들이 많거든요. 중대형.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이번에 들어왔고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한 1000세대, 900몇십 세대 되는 단지인데 통장이 72,500개 정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70몇 대 1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들어온 것 같고 미분양이 낮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분양가가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났을 것 같고 지금 서울은 지금 이렇게 되게 핫하게 마무리가 되거나 여기 말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같이 청약들이 있었는데 뭐 신내 쪽에 양원지구 같은 경우도 첫 분양 나온 거는 뭐 경쟁률 8대 1 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약간 온도 차는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서울의 메인 블록들은 높게 나타난다. 시장 에너지가 확 느껴질 만큼 들어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검단도 분양했는데 검단은 이제 미달나고 통장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약 시장도 수도권 청약 시장도 양극화가 지금 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청약 시장 양극화, 뭐 어쨌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분양가다. 먹을 게 있냐 없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동대문 청량리 쪽 있잖아요. 청량리 쪽은 사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기회의 땅이다. 가서 창업해라. 거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사실 작년부터 밀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보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일단은
기존에 생각했던 청량리의 개념이 전혀 아니죠. 완벽하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 근데 청량리 지금 가도 먹고 살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 네. 분양이라서 다 전매 제한이 묶여 있는 거라 그렇죠. 물건 개수는 나오는데 사고 팔고를 못 하니까 그렇죠. 입주하고 나서 그렇죠. 그때부터 입주할 때 때 입주장부터 먹을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예.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면 이제 재료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져요. 그렇죠. 대만만 보는 게 아니기 호재가 때문에. 있는 지역 주변에 사람들이 뭐든 살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제 저도 사람들 동향들 움직임들 보면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밑에가 이제 전농답 심리 뉴타운이고요. 그 위에 쪽은 청량리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재기사구역, 미주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근래 또 뭐 홍릉에 뭐 지금 기사 오늘 여기에는 좀 포함 안 했지만 서울시에서 창업 뭐 벤처 뭐 이런 것들 육성하는데 홍릉도 언급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맞물리면서 사실 시장의 온기가 청량리에 대한 관심이 그 배후에 살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로 또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물건들도 별로 없다고 다녀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면 가서 부동산 아니요, 네. 차릴 만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네, 그렇죠. 이슈들이 별로 없어서.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 결국 분양가다 해서 분양가 얘기 잠깐 주셨는데 분양가가 그럼 과연 얼마나 싸냐라는 얘긴데요. 일단은 인근 단지하고 비교해서 싸다라는 건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44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주변에 가격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주변의 가격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분양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모두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청량리역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북유래 같은 경우도 여기 청약하라고 사실 저한테 엄청 연락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8년간 전매 금지 때문에 8년간 전매 금지는 네. 악재가 아니야. 그래요? 호재야. 호재인가요? 왜 왜죠? 호재냐면 네. 8년간 존버를 시켜주잖아. 8년 동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중간에 살짝 올랐을 때 팔고 나가면 네.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네네. 8년 동안 팔지 마. 네. 그러면 8년 뒤에 단지가 아파트가 이제 3년 뒤에 입주하고 5년 지나고 나면 살기 좋게끔 동네 다 꾸며진 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가격도 많이 올라 있으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저는 8년 전매 제한은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 네. 들어가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일단은 잔금을 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우리 강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잔금 치고 8년 기다리는 걸로. 네. 아니야. 돈이 없어. 청약은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자, 힐스테이트 북일에도요. 결국은 분양가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인근 시세는 3.3제곱미터당 약 3천만 원 정도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북유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중대형 평형이긴 하지만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33만 원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 로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고요. 사실 분양권 전매를 하면 안 되지만 뭐 일부 자격증 없는 떴다방들이 당첨만 되면 피가 붙어서 불법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전해드리면서 문제는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예, 이런 추세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 힐스테이트 북유래가 과연 지금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싼 거잖아요.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가까이 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 일대의 아파트값 또 위례 신도시 아파트값이 1억에서 2, 3억 정도 떨어가고 있는 상황에 북유래의 1,833만 원이라는 분양 가격은 결국은 굉장히 싼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재 시세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그런 있지 고민할 않을까? 필요 없어. 시장이 말해주는 거고 이미 청약 경쟁률 통해서 이 다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아파트보다 싸잖아. 결국은.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지금 청량리 가격대 아까 2천 몇백이었는데 1,800 되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자, 그래서 청약은 아직 실현된 게 아니니까 눈앞에 실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시세보다 싸다. 네,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분명히 또 태클 나올 거거든. 지금 시세 떨어지고 있는 거 못 보냐? 니들은 왜 그러냐? 또 하니까. 네. 자, 수장님 거는 네. 댓글을 못 달잖아요. 저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어요? 달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자꾸 달려. 스트레스 받아서. 악플 관리하시네. 아, 그래서 악플 관리 차원에서 잠깐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청약 시장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약이 올해 되게 큰 변수예요. 좋은 분양 물량들 많고 이렇게 계속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모양새가 되고 분양가가 사실 낮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게 적다. 택지지구는 택지지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올라가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청약하는 입장에서 옛날에는 와 2, 3억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거 1억 이거 보고 해야 돼. 뭐 사람들이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그 금액에도 막 완판되는 모양새 보이고 그러면 이 청약이 사실은 다음 이번 시장을 혹시나 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시장 흐름들 올해 분양 시장들 좋은 거 많으니까 보시고 예, 어떻게 옮겨 벗는지 아닌지 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일단 주상복합 아파트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거고 개발 호재가 얼마나 있냐,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냐, 청약 가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복잡한 요건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조용한 것 같지만 또 국지적으로 또 뜨거운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가볍게 소프트 랜딩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다양한 시장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공부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신문 기사도 좀 보시고 전문적인 칼럼도 좀 보시고 우리 별별 수사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풍부한 상식 저희와 함께 같이 늘려 나가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